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죠. 시장이 오늘 다시 한번 위로 튀었는데, 일단 지수 영역대로 보면 고점 영역대에서 위아래 이렇게 조금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페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이 페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단 달리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Fear and Greed 인덱스 이것도 보면은 이제는 이제 광기 영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심리가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나오겠죠. 이거 이번에 전고점 박스권 영역 뚫고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시장이 이제는 연착륙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랠리에서 빠지면은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들. 그리고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전저점 이탈 없겠네. 그럼 여기서 그냥 질러버리자. 이런 심리들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조금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일단 뭐 연설 내용을 잠깐 볼게요. 파월의 연설은 일단 원론적이었죠, 굉장히. 그리고 저번 FOMC에서 했던 이야기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기존 스탠스 유지했구나. 기존 스탠스에서 더 매파적으로 가진 않았구나.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시장은 평가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2023년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해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게 아마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겠죠. 그리고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그리고 이번 경제 사이클은 예측이 어렵고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동할 것이다. 뭐 이거는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 더 인상될 것이지만 강한 고용시장 보고서나 예상치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다라고 예상했고요.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났고 이거를 뭐 행동에 옮길 것처럼 좀 더 센 발언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QT를 끝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채권 추가 매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QT 강도를 더 강하게 밀고 가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글로벌 표준이고 페드가 당장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끝나면서 시장이 딱히 별말 없네. 달리자. 어차피 이거 금리 인상 막바지 아니야? 그리고 이 흐름은 무조건 연착륙이잖아. 일단 가자. 뭐 요렇게 일단 시장을 해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뭐 심리 상태도 거의 뭐 굉장히 과열된 구간으로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함부로 또 행동을 하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는 좀 차갑게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을 과거의 그 2007년이랑 좀 대비를 해서 약간 오버랩 되는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랜딩.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때 이 기사가 2007년 이제 초반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어떤 분위기였냐면 당시 금리는 최상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죠. 금리 이걸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여기서 버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버티지 못할 거다. 그래서 침체 우려, 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근데 연준과 시장, 증시죠. 연준과 주식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줬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벤 버냉키였죠. 버냉키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어쨌든 이때도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금리를 굉장히 이제 많이 올려서 어느 정도 골디락스 분위기를 만들어 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얘기는 어쨌든 경제가 꺾이는 건데 심하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향후 2년간 지금 고용시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할 거고 결과적으로 연착륙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고용을 근거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금리 사이클로 보면은 금리 동결을 앞두고 있죠. 현재 시장도. 그래서 이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을 전망을 할 때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고하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좀 흔들려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금리 동결 이벤트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로 보면 이때죠. 이건 S&P 500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 기사는 2007년 여기에요. 이 구간. 이 구간이었는데, 금리 동결은 2006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뭐 8월달, 9월달 이때쯤부터 금리 동결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구간이죠. 금리 동결 구간은 2006년 하반기면 이제 여기서부터 딱 금리 동결로 들어가자마자 증시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환경은 지금과 살짝 달라요. 이때는 인플레 이슈는 크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인플레가 2%를 뚫고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뭐 과도한 고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한번 과열을 시키더라도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이런 단기적으로 좀 불장 비스무리한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상고를 만들어낼 것 같고, 그리고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인플레 재점화 이슈가 분명히 여름 이후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인플레라는 것도 당장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반영될 거잖아요. 그리고 상고가 되면 소비 심리도 계속 팔팔 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를 쉽게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플레가 좀 안 잡히는 모습이 이제 여름 때부터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연준에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연설에서 2023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해로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름쯤에 갔을 때. 그러면 시장이 또 요동을 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 인지를 하고 지금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 CPI 발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월에 서비스 지표가 충격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뜨겁다 못해 펄펄 끓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어쨌든 CPI 이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서비스 물가가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는 서비스 물가 그게 어떨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이벤트가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지수 상단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PI 이 전체 이 퍼센트를 보지 말고 우리는 서비스 물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전월 대비가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월 대비가 저번에는 마이너스 0.1% 오히려 낮게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0.5%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CPI도 0.4%로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시장은 연준이 뭘 하건 지금 관심 없습니다. 시장도 데이터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CPI 요거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지수가 상단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 CPI 발표 전후로 해서 이제는 상단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번 주를 예상을 할 때는 그냥 변동성을 예상을 했었죠. 눌렸다가 튀던지
아니면 밑으로 꺾이던지. 근데 이번에는 눌렸다 그냥 튀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이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상단 끝으로 도달했는데 다음 주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보다는 좀 눌리는 형태의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좀 머리는 좀 차갑게 좀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너무 좀 감정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